영어로는 스타. 맞죠? 그치? 자, 별은, 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니? 스스로 자, 빛을 방출하는 천체. 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별을 봤을 때 이 별은 고정된 위치에서 존재를 하고요. 자,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이거야. 그러면 빛을 방출하면 다 별이냐라는 거야? 아니라는 얘기야. 빛을 방출했을 때 그 방출되는 이 빛이 나오게 된 에너지원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중심에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 알지? 그래서 중심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되고 고정된 위치에 있으면서 얘네들은 그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별인데, 우리는 이 별을 다르게 우리가 요 지구과에서 별을 표현할 때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주계열성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알지? 그래서 주계열성이고, 그러면 지금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뭐니?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 얘들아, 우리 별에 대해서 지구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별. 지구에서 제일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고정된 위치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막 빛을 내고 있어. 그거 태양이야, 태양. 그치, 태양이잖아.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은 태양입니다. 가까운 별 태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태양도 주계열성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을 얘기할 때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주계열성을 구분할 때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태양을 기준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은 제일 만만하고 제일 잘 알고 있는 별이 태양 아니야. 그래서 태양의 질량을 기준으로 별을 구분할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태양보다 작은 질량의 별이 있을 거고요.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이 있을 거고요. 태양보다 훨씬 큰 질량의 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별을 주계열성을 세 가지로 구분할 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있어 제일 가까이 있는 요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작은 별들은 어떻게 죽을 거냐. 자,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들은 얘네들이 죽으면 어떻게 바뀔 거냐. 자,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별은 뭐 8배, 10배 이상이 되는 별들은, 그래서 자, 조금 더 큰 별들은 보통 중성자 별이 되고, 중성자 별의 형태로 이제 사망하면 죽으면 되고, 그리고 10배 이상 큰 별들은 뭐냐면은 우리 많이 들어봤지, 블랙홀. 그러니까 별의 마지막은 블랙홀.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은 얘네들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은 되지 않고 얘네들이 이제 결국 작은 형태로 왜소하게 돼. 알지? 그래서 외성의 형태로, 그래서 백색 외성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이 별 주계열성을 태양 질량을 기준으로 구분할 거예요. 알겠지? 그럼 이제 이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38만 년이 되면서 어떻게 되니? 우주가 맑아졌잖아. 그치? 그래서 맑아지면서 배경 복사가 나고 우주가 계속 팽창이 될 겁니다. 그 수소하고 헬륨 원자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원자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별과 별 사이의 공간, 자,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또는 천체와 천체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
스페이스라고 그래.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주라는 단어에는 뭐 여러 영어 단어들이 있잖아. 그치? 코스모스도 있고 유니버스도 있고 스페이스도 있고. 그때 스페이스는 우주라는 그 단어에서 스페이스가 뜻하는 거는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는 이때 이제 만들어진 수소나 헬륨과 같은 기체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티끌 같은 것들,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자, 얘네들이 모여서 뭐냐, 성간 물질, 알지? 그래서 별성자,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물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간 물질이라는 형태로 자, 이루어져 있고, 이 성간 물질이 고르게 퍼져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이거는 고르게 펴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뭉쳐져서 막 구름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운이라고 한다. 성운. 성운. 그래서 이 성운이 아마 이게 말머리 성운일 거야.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기말고사 때 배웠잖아. 시험 봤잖아. 말머리 성운.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성간 물질들이 모여 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면은 마치 구름처럼 보인다. 구름처럼 보인다.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성운이야, 성운. 그래서 이러한 성간 물질들이 모여 있어. 모여 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그래. 자, 기본적으로 우주를 구성하고 우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의 힘이 관여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는 양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력. 그래서 얘는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간의 강한 힘을 강력, 약한 힘을 양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양력과 강력에 의해서 자, 이러한 어떤 이제 원자 핵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력,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잡아당긴 인력.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원소들이, 원자가 만들어지고, 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질량을 갖는 입자 사이의 인력, 중력이 있다고, 중력. 그래서 우리가 별을 만든 데 있어서 제일 많이 관여하는 가장 큰 힘은 중력이야. 중력.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성운들이 있어. 성운이 있어. 그럼 여기 이제 그냥 수소나 헬륨, 티끌 같은 것들이 이제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퍼져 있으면 그 퍼진 곳에서도 자, 어떻게 돼? 좀 더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여기가 성운이 있을 때 그 성운 중에서 조금 밀도가 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밀도가 큰 부분. 그리고 온도가 고르게 균일하면 좋겠지.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부분적 온도는 차이가 조금씩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밀도가 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큰 부분이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지역이야.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 왜 우리가 온도를 많이 얘기하냐면 이건 기본 개념이니까 기억해. 자,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진다, 줄어든다. 활발해진다. 그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은 입자 간의 인력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요. 그래서 온도와 인력은 무조건 반대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 개념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 밀도가 큰 부분이면 같은 부피다 질량이 크다는 얘기야. 즉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는 성간 물질의 양이 많다는 얘기고요. 자, 주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자, 이 성간 물질 간의 인력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양이 많아지고 인력이 커지니까 얘네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자, 중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계속 뭉치는 거야. 자, 뭉칠수록 어떻게 돼? 계속 질량이 커지니까 계속해서 중력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그래요. 증가할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러한 성운에서 자,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부분이 있을 거고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부분이 있을 거야. 마치 이 두 부분이 딱 겹치는 공간이 있을 거야.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럼 이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입자들이 모여서 중력이 발생이 되고
자, 그 중력에 의해서 계속 뭉치다 보니까 중력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입자들이 계속 뭉쳐. 알지? 그래서 뭉치면서 이때 뭐냐면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 알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서 자,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크기로 뭉쳐버렸으면 그 중심에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알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다가 얘가 일정 온도가 되면 자, 성간 물질의 대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수소하고 헬륨이에요. 그치? 그래서 일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자, 일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바로 수소 원자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야. 알겠지? 수소 원자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 원자가 모여서 어떻게 돼요? 헬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 발생된 에너지에 의해서 자, 빛을 방출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빛을 방출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별이라고 부른다. 즉 주계열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지? 자, 바로 자,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렇게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면 자, 여기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그럼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알겠니? 자, 내가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별이 되려면 그 별의 중심에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별이야 아니야를 구분하는 거는 별의 중심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얘는 별이 된 거야. 그럼 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만 올라가요. 그 온도 올라가면 얘는 빛을 방출하지 않겠네? 아니지. 봐봐라. 야, 3도 K라는 아주 낮은 마이너스 270도씨에서 빛이 나오잖아. 지구 배경 복사. 그치? 빛이 나와. 온도라는 것이 있으면 빛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우리 모두 다 빛을 내고 있다고. 우리 모두 빛나는 사람이다. 단지 그 빛을 볼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빛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빛이 나오지만 이 빛의 근원은 핵융합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이 빛의 근원은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이때를 뭐라 하냐면은 원시별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그래서 정리하면 별은 이렇게 생성이 돼. 성운에서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뭉칩니다. 그렇죠? 뭉치면서 자, 중력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중력에 나타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이때 원시별은 무슨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맞지? 그러고 나서 계속 가다가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자, 어떻게 돼? 별, 주계열성이 될 거야. 이때는 바로 수소의 무슨 반응? 핵융합 반응. 빛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빛이 나오고 자, 여기에서도 빛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빛의 근원이, 빛의 원인이 수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온 빛이냐? 그러면 별이야. 아니야. 그러면 원시별이라고 그래. 원시별. 그래서 별하고 원시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워도 되겠지? 자, 이 별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별
하게 됐을 때 이제 중심에 무슨 반이 있어야 된다? 그치, 수소 핵융합 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가 별이고 이게 별의 중심이고야. 그럼 중심부에서 이제 수소의 핵융합 반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 요 안에 있는 기체들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압력이 생길 겁니다. 맞니?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는 이 압력이 바로 이제 우리가 기체 압력이라고 한번 해보자 말이야. 또는 기체의 자, 별의 내부 압력이라고 해보자 말이야. 내부 압력. 맞지? 그러면 이 내부 압력만 있으면 별은 어떻게 돼? 계속 커져 나갈 거야. 자, 태양이 계속 커지니? 태양이 별이 커지는 경우는 뭐냐? 딱 별로서 활동이 끝나면 그 별은 태양은 커져버립니다. 알죠?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태양 별이 커지는 경우는 딱 하나야. 별의 일생이 끝나면 커져. 별의 일생이 끝나버리면 커져. 그러면 요 내부 에너지만 있으면 어떻게 돼? 커지니까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요 중심에 이제 밀도가 크겠죠? 뭉쳤으니까. 그럼 주변에 요 기체들 어떻게 돼요? 잡아당깁니다. 뭘로? 중력의 힘으로. 그랬을 때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별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팽창하는 내부의 압력과 별이 뭉치려고 하는 중력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자, 이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별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중심에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맞지? 자, 두 번째, 중력의 크기와 자, 내부 압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별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려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자, 중심에는 반드시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는, 즉, 주변에 있는 기체를 별을 구성한 기체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자, 그 다음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압력하고 같을 때, 자, 같아야지 어떻게 돼? 균형, 평형을 이루니까 별의 크기가 일정해야 돼. 그래서 크기가 일정한 요 상태,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해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별. 네 글자로는, 그렇지, 주계열성이라고 할까? 이게 바로 주계열성이야. 자, 별은,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원시별하고 별을 구분하는 건 뭐라고 그랬니?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없어, 원시별은. 그럼 여기에서는 빛이 왜 나와요? 중력 수축 에너지. 그래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바로 뭐야? 중력 수축 에너지. 맞지?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 이거 핵융합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운에서는 원시별들이 막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원시별에서 이게 중력이란 크기는 무엇에 비례할까요? 당연히 이 질량에 비례하잖아요. 중력은. 그치? 그러면 아까 내가 했지만은 태양 질량 기준으로 태양보다 작은 질량의 별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보다 그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도 두 가지야. 진짜 작아. 진짜 작다는 얘기는 이 중력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의해서 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자, 요렇게 온도가 올라가잖아. 요 온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야. 그래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만큼의 온도가 도달해야 주계열성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떤 원시별은 태양보다 태양의 질량을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원시별에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원시별도 있어.
알지? 원시별도 있어.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중력의 크기가 작으니까 별을 이루지 못하니까 행성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 지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외성의 형태를 바뀌면서 자 그렇게 가요. 왜냐면 외성이 되냐면은 더 이상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나가려는 힘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네 자신의 중력 때문에 뭉쳐서 작은 크기로 막 변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이제, 태양보다 약간 작거나,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된 것은, 자, 충분하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자,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된다? 내부 에너지하고 중력의 크기가 같아지면서 일정하고요. 자, 그리고 빛을 방출합니다. 이걸 우리는 별이라고 불러요. 알지? 주계열성. 그래서 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 이해됐니? 과정을 이해를 해요. 과정을.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좀 잘 잡아놓고. 알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자, 원시별이 수축을 해요. 중력 수축하겠죠.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원시별도 빛을 방출해요. 하지만 그 빛은 핵융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이라고 하지 않고 원시별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내부의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자, 특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 특정 온도가 몇 도냐?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 알지? 1000만 켈빈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켈빈 온도나 도시랑 거의 요 정도 크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 1000만 도시가 되면, 와, 나 되게 크지. 상상도 못 하겠지? 그러면 이때 이제 요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에, 자,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면서 주계열성, 별이 짠 하고 탄생되는 거야. 자, 됐니? 자, 성운의 수축, 자, 밀도가 높은 부분, 그리고 또 온도가 주변보다 낮은 부분, 이게 딱 겹쳐지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뭉치면서 수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덩어리 지면서 중력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중력이 발생하면서, 자, 중력 더 커지면서 그거에 의해서 중력 수축 에너지, 이걸 이제 우리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그래. 그래서 온도가 상승해요. 그래서 빛은 방출해. 자, 원시별. 그리고 나서 계속 요것 때문에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치? 1000만 켈빈 온도에 도달했을 때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면서, 자, 중력의 크기와, 그 다음에, 자, 빠져나가려고 있는, 자, 외부로 빠져나가려는 기체 압력이, 자, 같아지게 되면서 크기가 유지가 되고요. 그치? 크기가 유지가 되면서, 자, 아주 강력한 빛을 방출하게 되면, 자, 우리는 그때를 얘를 별,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고, 이때 이 과정에서 중력이 발생하잖아. 중력이 생기잖아. 그럼 중력은 잡아당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균일하게 잡아당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잡아당기지 않고, 그 다음에, 자, 태양은 고정된 위치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태양은 움직인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움직인 줄 알아? 지구 자전하지. 자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또 공전하면서 또 움직여요. 근데 우리 태양계는 또 어디 있어? 우리 은하 있잖아. 나선팔에. 그래서 이 나선팔에서 또 은하도 돌잖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치?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낀단 말이야. 이게 뭐냐? 관성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그래.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력에 뭉치는데 이것이 이제 뭐 균일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쪽은 좀 더 강하게 잡아당기고 어느 쪽은 조금 약하게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돼? 힘의 불균형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버려? 회전하게 됩니다. 회전. 그래서 회전하게 되면서 자, 이게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이제 원시별부터 조금씩 회전하게 돼요. 근데 이제 불규칙하게 되는데 자, 이 중심에 이제 완전히 이제 원시태양, 우리가 태양계라면 이제 여기서 원시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자, 불규칙하게 회전하다가 태양이라는 형태가 딱 되면서 이제 규칙적인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럼 규칙적인 회전하게 되면서 자, 뭉칠 거 다 뭉쳤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떨거지들이 돌면서 뭉치기 시작해. 또 얘네들끼리. 자, 돌면서 뭉치기 시작하고 또 외부에서 갑자기 날아온 뭐 운석이라든가 큰 덩어리들하고 또 충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면서 뭐가 만들어져? 행성이 같이 생성이 되는 거야. 행성이 같이 생성이 되는 거야. 알지? 그러면 이때 이제 우주 초창기에서 이제 그 기체들밖에 없겠지. 근데 지금은 약 138억 년이나 지났잖아.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별들이 생성됐다 사라지고 생성됐다 사라지고 하면서 그 많은 별들에서 무거운 것들이 만들어졌겠죠. 무거운 원소들.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뭐 돌덩이, 암석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태양 가까이에서는 이제 이러한 무거운 원소들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조금 이제 다 몰려버려요. 암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뭉쳐서 어떻게 돼? 수, 금, 지, 화,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먼 쪽은 가벼운 기체들이 돌아다니면서 뭉쳐서 나머지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주결성. 자, 별의 중심에서 자, 약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이 온도에 의해서 자, 수소 원자 핵이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핵융합은 원자핵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불안정해지면서 얘네들을 안정해지기 위해서 안정해지는 건데 내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게. 자, 이쪽이 이제 뭐야? 원자 번호라고 해볼게요. 자, 핵자당 결합 에너지인데 이 핵자는 별거 없어요. 바로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질량수라고 했잖아요. 질량수. 그런데 이제 그 물리에서는 질량수라는 표현 대신에 핵자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되는데, 자, 얘네들의 그 결합 에너지 형태를 보면은 자, 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철이고요. 자, 여기가 수소고요. 헬륨이고요. 자, 여기가 우라늄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에서 잘릴 것 같은데. 자, 이건 뭐냐? 자,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이게 그 양성자와 중성자 핵이 양성자 중성자들이 핵을 이루고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핵융합을 자 핵이 있지 분해가 될 때 흡수하는 에너지야. 알지? 분해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야. 그러니까 분해할 때 흡수한 에너지다. 또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는 핵 분열이 일어날 때 흡수한 에너지. 그 반대로 어떻게 돼요? 핵이 융합이 될 때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 핵융합이 일어나 무거운 원소가 되잖아. 자, 핵융합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는 일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무거운 원소에서 가벼운 원소로 가죠. 그래서 얘는 우라늄은 일로 가면서 자, 핵 분열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야. 내가 계속 몇 번씩 강조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안정하다는 거 뭐야?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정하다. 물질적으로 안정하다.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변화가 적다. 그래서 변화가 아주 없는 게 가장 안정하다. 그럼 변화가 적으려면은 에너지는 적을수록, 알지? 인력은 클수록, 밀어내는 반발력은 작을수록.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는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잖아. 내가 에너지를 이만큼 방출했어. 그럼 난 이만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줄어드는 거지. 그 개념이야. 그 개념.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은 이 자체로 얘네들이 이게 안정적이라는 얘기야. 자, 그럼 뭐냐? 수소부터 시작해서 헬륨, 자, 철까지 쭉 핵융합은 안정하다는 거야. 즉, 철이 이런 식으로 핵 분열이 일어난 건 굉장히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철을 기준으로, 자, 철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들이 철까지 핵융합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란 얘기예요. 알지? 자, 이러면서 안정해지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자, 그래서 핵융합은 바로 요것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원자력 발전이 우라늄을 많이 쓰잖아. 자, 우라늄이 어떻게 돼요? 자, 원자번호 작아지니까 원자핵이 쪼개지겠지. 그러니까 가벼운 원소로 가니까. 그래서 철로 쪼개지는 과정은 안정해지니까 어떻게 돼? 우라늄은 핵 분열을 할 때가 안정하다는 거야. 이게 바로 원자력 발전이야. 그래서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이용하는 거고, 요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별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을 잘 봐야 돼. 요거. 왜냐면 이거 4단원 마지막 2학기 때 또 나와 이거. 우리가 이제 인공태양, 태양하고 인공태양 원자력 발전할 때 요 그림 또 나오고요. 여기서 나와요.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제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핵 반응을 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 이 원자 핵이 핵 분열을 하든 핵 융합하든 이 원자 핵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일단 필요해. 왜냐면 그 자체 원자 자체를 안정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불안정한 상태로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계속 이제 핵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 자, 그러기 위해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이때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온도입니다. 자, 헬륨에서 이렇게 가는 데는요 10배 더 올라가요. 1억 켈빈 온도예요. 알지? 1억 켈빈 온도예요. 그래서 대부분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들은 거의 요 반응. 알지? 그래서 1000만 켈빈의 온도가 돼야 수소 원자핵이 불안정해져서 얘네들이 팍팍팍팍 헬륨 만들어졌어. 그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바로 이제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됐니? 자, 요거 이해됐지? 요 그래프를 얘기해 주는 이유가 왜 수소는 헬륨은 핵 융합이고 왜 우라늄 핵 분열이 일어나냐 이 얘기야.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계속 나올 때마다 알아두는 게 좋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려는 중력의 힘이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핵융합 반응하니까 열이 발생하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기체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압력이 있겠지. 내부 압력. 근데 얘가 별이 되게 되면 요 내부 압력, 나가려는 내부 압력과 끌어당긴 중력이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별이 되려면 딱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뭐다? 수소의 핵융합 반응. 두 번째는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아야 된다. 자, 그래야 주계열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주계열성은 전체 별의 일생 중에 몇 퍼센트 차지한다? 90% 차지한다. 그래서 가장 긴 기간이 주계열성이야. 우리가 별의 일생이라고 했을 때 이제 막 성운에서부터 태어나잖아. 태어나서 이제 원시별이 되고 주계열성이 되고 자, 쭉 가가지고 이제 주계열성이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사망하겠지. 별한테 사망이라는 단어 쓰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마. 그치? 어쨌든 사망하면서 이 이제 그 죽은 이 별들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걸 하나의 전체 일생이라고 보면 이 주계열성, 별이 활동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의 활동 기간은 전체 기간의 90%가 됩니다.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림 잘 보고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그림 참 제발. 자, 빅뱅 후 만들어진 원소는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가 만들어졌다면 그 나머지 원소들은 별에서 만들어져요.
이 별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주계열성 이후에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가 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그러니까 수소가 뭐가 될까요? 일단은 헬륨으로 바뀔 거고요. 헬륨에서 시작해서 이제 뭐 탄소라든가, 자, 그 다음에 질소라든가 산소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얘네들 쭉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철까지가 바로 별에서 만들어집니다. 별에서. 그러면 주기율폐 원소가 철밖에 없나? 아니잖아요. 그러면 철 이후에 무거운 원소는 뭐냐면 별에서 만든 게 아니라 별의 생애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생성이 된다.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초신성 폭발이라고 그래. 알지? 초신성 폭발.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다? 철이다. 자,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다.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건 철까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별에서 철까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 아까 얘기했지. 별을 지금 우리 이제 태양을 기준으로 잡을 거라고 했지. 그래서 태양과 질량이 가벼운 별이 있을 거고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 있을 거고요. 자, 태양보다 질량이 무거운 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태양보다 질량이 가벼운 별은 자, 태양보다 질량이 가벼운 거는 두 가지인데, 자, 하나는 일단은 둘 다 원시별까지는 가. 근데 이 원시별에서 딱 끝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계열성으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질량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즉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응? 1000만 켈빈 온도에 도달을 못하는 거야. 도달 못하니까 수소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니?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것 중에서 진짜로 많이 작은 것들은 원시별 단계에서 끝나. 그치? 그래서 이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원시별에서 이제 뭐냐면은 작은 외성의 형태로. 그래서 외소화될 때 외성, 작은 별. 그러니까 죽은 별이 되겠죠. 그냥 외성의 형태로 딱 존재하고요. 자, 태양보다 질량이 가벼운 별 중에서도 어느 정도 질량이 있어. 그래서 얘가 주계열성으로 진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과 같이 움직일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들은 어떤 식으로 진화 과정을 거칠까? 그렇죠? 진화 과정을 거칠까? 자, 주계열성이에요, 먼저.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전체 90%를 주계열성으로 거쳐. 그러면 이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헬륨이 되겠지. 그러면 수소의 헬륨합 반응이 일어났다 보면 이제 헬륨이, 수소가 헬륨으로 다 바뀌었어. 지울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약간, 그러니까 조금 작을 수도 있고요,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 많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별의 중심부에, 자, 여기에 수소가 있는데, 수소가 이제 어떻게 돼? 헬륨으로 바뀌겠죠. 헬륨 바뀌면서,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도 이제 어떻게 돼요? 수소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 나머지 여기에도 이제 수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핵이라고 하면은 요 수소가 여기에 있는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다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바뀔까? 자, 중심에 헬륨이 있겠지. 그치? 그리고 요 껍질에도 수소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수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렇게 됐을 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수소가 모두 다 헬륨이 되면서 이제 주계열성에서 벗어나는 거야. 중심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우리 얘를, 자, 이 모양을 가지고 얘는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야. 맞지? 그러면 자, 주계열성이 아니니까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낮아지면서 온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 방출되는 빛이, 자, 우리 그냥 가시광선만 보자. 빨주노초 파남보 이쪽이야. 그럼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지고, 자,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단 말이야. 즉 온도로 보면은 얘는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 빨간색이고, 자, 보라색, 파란색 쪽 가면은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온도가 낮아지니까 우리가 별의 색이 무슨 색으로 바뀌냐? 적색으로 바뀝니다. 알죠? 그래서 적색으로 바뀌면서 중심의 가벼운 수소에서 무거운 헬륨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이 헬륨은 이렇게 더 수축하게 돼요. 그래서 이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팽창을 해버려요. 자, 수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잡아당기는 외부를, 자, 이 대기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약해지면서 별은 팽창이 된다. 태양은 팽창이 된다. 그래서 팽창되니까 크기 커지겠지.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래? 거성이라고 그래. 적색 거성. 적색 거성.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뭘로 바뀌어? 적색 거성으로 바뀐다. 그럼 이때는 중심부는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헬륨으로 채워져요. 그렇죠? 헬륨으로 채워져. 그래서 이렇게 헬륨으로 채워진 다음에, 자, 여기까지 썼지? 그럼 다시 이제 위로 갈게. 요 헬륨이 무겁기 때문에 수축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중심에서 헬륨이 수축하면서 수축에 의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또 발생이 될 거야.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 온도가 또 올라가네? 자,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 온도가 대략 한 1억 도씨에 도달했어. 그러면 요 핵 껍데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를 껍질이라고 해요. 껍질. 그럼 껍질 쪽에 수소가 있잖아요. 자,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한 1000만 켈빈에 도달해.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될 겁니다. 중심부 말고.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여기가 헬륨으로 바뀌겠지. 헬륨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 두 가지 케이스인데 이쪽으로 열을 전달하고 이 바깥쪽 열을 전달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요게 온도가 또 올라가겠지. 그래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중심의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특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이게 뭐가 일어나?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은 여기가 다 전부 다 다시 이제 수소가 헬륨이 됐어요. 그럼 여기 헬륨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겠죠. 그치? 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면서, 자, 여기가 헬륨으로 바뀌고, 자, 얘가 이제 헬륨으로 바뀌고, 그 나머지 바깥쪽이, 자, 수소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 헬륨의 핵융합 반응에서 뭐가 만들어진다면 탄소가 만들어져. 그래서 중심에 뭐가 있어? 탄소.
그리고 헬륨, 맨 바깥쪽에 수소.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태양이, 우리 태양이 이제 만들어진 46억 년 됐잖아. 자, 지금부터 약 46억 년이 되면은 태양은 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자, 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이 거치면서 더 이상의 이제 여기에서는 온도가 더 못 올라가니까 탄소에서 멈춰버려요. 이제 탄소에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주위에 헬륨이 생기고요. 자, 수소가 생겨요. 이제 그래서 요 과정이 됐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수축이 되고, 그치? 여기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색깔은 계속 어떻게 돼? 자, 색깔은 이제 계속 붉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잡아당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 바깥쪽 수소 헬륨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게 돼. 그래서 이 수소하고 헬륨이 우주 공간으로 가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얘네들이 자 성간 물질이 뭉친 성운을 이루는 거야. 근데 초창기에 빅뱅에서 만들어진 성운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면 이 성운은 별에서 만들어진 성운들이야. 별의 잔해물, 시체로 이루어진. 그래서 얘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성운이라는 것이 성간 물질이 모여 있는 것이 빅뱅에서 만들어진 수소 헬륨뿐만 아니라 자, 이 별의 탄생과 그다음에 소멸 과정에서 나온 물질들. 그래서 행성상 성운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다시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될 거야.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 그러면 이 중심부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중심부는 자, 이제 여기 더 이상 안 있고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치? 온도가 내려가면서 자, 어떻게 돼? 요 핵은 이제 더 이상이 이제 운동을 못 하니까 온도가 내려가면서 핵은 수축합니다. 자, 수축하면서 아주 작은 백색 외성의 형태로 바뀌어요. 흰색을 띠는 아주 작은 외성, 백색 외성이 된다. 그래서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적색 거성으로 갔다가 뭘로 바뀌어? 바깥쪽 대기, 수소와 헬륨은 행성상성운, 백색 외성은 그 별의 중심부, 알지? 이렇게 백색 외성으로 바뀌는 거야. 자, 이것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는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 바로 이러한 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멸이 돼. 됐네? 요거. 자,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별은 어떻게 될 거야? 그치?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수소와 헬륨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 별의 에너지원은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뭐 6배, 10배 이렇게 큰 별들은 그만큼 수소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더 훨씬 더 많고 그 요 수소들의 핵융합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고요. 그치?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까 왜 탄소에서 멈춘다고 그랬어? 탄소에서 이미 이제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 다 소모가 된 거야. 소모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더 이상 핵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야. 온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서 끝나는 거야.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굉장히 막 10배 이상 큰 별들은 탄소가 돼도 어떻게 돼요? 수소가 엄청 많아. 자, 헬륨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수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에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 거기서 더 무거운 탄소도 어떻게 돼? 핵융합 반응하면서 더 많은 열을 방출하겠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또 무거운 원소들 뭐 질소, 산소 얘네들도 또 핵융합 반응하면서 더 많은 원소를 내보내겠지. 그렇지? 더 많은 에너지 내보내겠지. 자, 그래서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다가 중심에 뭐가? 철이 생겨버리는 거야.
자, 철이 되면 철은 이제 굉장히 안정하니까 이 원자 핵이 안정하니까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 핵분열이든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갈 거야. 이제 자,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매우 큰 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주결성의 기간은 자, 태양과 비슷한 질량, 태양보다 훨씬 큰 질량. 자, 누가 더 길까요? 주결성의 기간은 누가 더 길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질량의 별이 더 짧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태양 요 질량은 수소하고 헬륨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바로 핵융합하면서 이런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원인데, 질량이 작은 것과 큰 별의 가장 큰 차이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이제, 자, 불을 피울 때, 자, 요런 곳에서, 자, 한 곳에서 그냥 불을 딱 피워. 자,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동시자발적으로 많은 양을 불을 피워요. 누가 더 화력이 세고 빨리 타요? 큰 것을 동시에 불을 붙이면, 그치? 얘가 더 빨리, 화력은 더 세게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질량이 크니까 수소가 많으니까 그만큼 오래 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오히려 질량이 더 많기 때문에 오래 타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더 많이 탄단 말이야. 더 빠르게 더 많이. 그러니까 오히려 질량이 훨씬 더 큰 별의 주결성이 더 짧다라는 거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잘 나와. 문제로 잘 나와, 이거. 그러니까 질량이 크니까 더 오래 타는 게 아니라 질량이 크니까 어떻게 돼? 더 빠르게 더 많이 탄다는 거야. 더 빨리 탄다는 거야.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중심의 수소 핵융합반이 끝났어요. 그치? 핵융합반이 끝나니까 헬륨이 또 뭉치겠지? 헬륨이 뭉치면서 자, 바깥쪽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니까 적색이 될 거고요. 자바당의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 팽창이 되겠지? 그래서 적색 거성 형태에서 더 커져버려. 그러니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적색 거성이 된다면 얘는 적색 거성보다 더 커져버리지. 원래 크기 자체가 더 크니까.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초거성이 된다. 그러니까 적색 거성보다 더 큰 형태가 돼. 어차피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알지? 그래서 초거성, 적색 거성보다 더 크게 팽창해서 초거성이 되고, 자, 초거성이 된 상태에서 마찬가지야. 자, 요 수소가, 자, 이거 위에서부터 가자. 위에서부터. 자, 중심에, 자, 헬륨만 남겠죠. 그럼 바깥쪽에 수소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자, 온도가 올라가고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껍데기에 있는,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껍데기라고 할 거야. 껍데기. 여기 껍데기라고 그래. 그래서 껍데기에서 수소에 뭐가 일어난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중심은 뭐가 되냐면 이제 탄소가 될 거야. 그럼 이제 그 위에 이제 여기가 헬륨이 되겠지. 자, 수소가 되겠지. 근데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크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자, 에너지니까 여기에서 얘가 바로 뭐야? 다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라면서 그 거치는 단계가 CNO라고 그래요. 탄소에서 질소, 질소에서 산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면서 자, 계속 에너지 방출하겠지. 핵융합 반응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해. 더 큰 에너지 방출해.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자,
규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쭉 가다가 중심에 뭐가 만들어진다? 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철이 만들어지는 순간 요게 더 이상 핵융합 반응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핵융합 안 일어나지. 아까 핵자당 에너지, 결합 에너지 그래프 그려줬잖아? 그치? 철이 딱 되는 순간 철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자 이렇게 철, 중심의 철, 그 다음에 규소, 산소, 질소, 탄소, 헬륨, 바깥쪽에 수소 껍데기.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중심에 뭐가? 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는, 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는 하나는 탄소야. 이 탄소가 뭔데? 태양과 비슷한 질량. 또 하나는 철이야.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별. 알겠지? 그러면 중심에 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규소, 산소, 질소, 탄소, 헬륨, 수소. 이런 바깥쪽 껍데기니까 껍데기에는 헬륨하고 수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딱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되면서 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면서 무거운 원소들 아니야. 자, 무거운 원소들이니까 얘네들 어떻게 돼? 잡아당기면서 요 중심부가요 급속히 수축합니다. 알지? 급속하게 수축이 돼요. 무거운 원소들이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 그래서 급속히 수축하게 되면서 요 원자들, 입자들의 그 핵 간에 자 충돌이 활발하게 급속히 일어나요. 그래서 충돌이 급속하게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수축에 의한 에너지와 충돌에 의한 에너지가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됐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펑 터진다. 알지? 그래서 초거성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초거성이야. 여기까지 초거성이야. 자, 그래서 얘가 초거성에서 철이 만들어지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더 이상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뭉친단 말이야. 뭉쳐서 급속히 수축이 돼. 급속하게 수축이 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확 수축이 돼. 자, 수축이 되니까 자,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한꺼번에 막 생기고요. 또 핵 간에 또 원소 간에 원자 핵 간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한꺼번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다가 갑자기 뻥! 이런 식으로 폭발이 일어나. 그래서 이거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폭발하면서 이 축적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빠져나오지. 그래서 이때 빠져나온 에너지에 의해서 철 이후에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AU예요. AU, 금. 지구에 금 있니 없니? 금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지구의 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지구에서 만들어진 걸까?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원소가 있어. 왜냐면 지구 자체에서 이제 그 멘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치?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이제 핵반응이 일어나고요. 자, 멘틀이라는 거, 멘틀 알지? 멘틀. 자, 우리 이제 그 3단원에, 그러니까 기말고사 파트에서 이제 지각변동 막 하면서 멘틀 배울 거야. 기말고사 범위에서. 자, 멘틀이 움직인대요. 움직이는 것은 멘틀 안에 있는 원소들이 핵반응을 해서 나오는 열 가지고서 움직인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거 만들어질 수는 있어. 하지만 금은 지구에서 못 만들어. 태양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 초신성 폭발에서 생성되는 거거든. 그래서 초신성 폭발에서 생성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태양계는 성운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거 아니야. 그치? 성운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럼 이 성운의 정체들은 뭐다? 뭔진 모르겠지만 46억 년 전 훨씬 이전에 어떤 태양보다도 질량이 10배 또 수십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 별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튕겨져 나간 잔해들이 모여서 이룬 성운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 금이 있는 거지. 그치? 바로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뻥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뻥 하고 한꺼번에 이제 입자들이 날아가다 보니까, 자, 이제 여기 물리학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반입자도 들어가고 뭐 굉장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펑 하고 날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막 같은 게 형성이 되면서, 그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들이 막 튀겨져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에너지 막 같은 비슷한 게 생겨. 그래서 툭 하다가 다시 튕겨져 나와가지고 얘네들 중성자들이 뭉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중성자들이 뭉치면서 이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중성자들이 뭉치면서 상상도 못할 만큼의 중력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이 너무 이제 작은 중성자들이 모여가지고 뭉쳐. 그래서 상상도 못할 만큼의 중력, 밀도를 가지는 중성자 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한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6배에서 8배 정도? 요 정도. 그럼 태양 그 이상, 10배 이상 큰 별이 초시성 폭발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중성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치?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들이 뭉쳐가지고 너무나 크다 못해, 밀도가 크고 중력이 너무 크다 못해, 주위에 있는 빛까지도 다 흡수를 해. 그게 뭐다? 블랙홀이다. 그래서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차이는 바로 그 질량입니다. 그 별의 질량이 중성자별이 만들어지는 별과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별을 비교했을 때 블랙홀을 만드는 별의 질량이 훨씬 더 크다. 알지? 그래서 훨씬 더 큰 별에서 블랙홀, 조금 더 작은 질량의 별에서는 중성자별. 그래서 바로 요렇게 생겨. 요렇게 생겨.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 보통 이제 뭐 10배, 6배 이상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한 10배까지는 중성자별, 10배보다 훨씬 더 클 때는 우리가 블랙홀,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을 해. 이제,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별의 일생에서 이제 무거운 원소가 별의 일생과 같이 해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자, 꼭 기억해요. 자, 질량과 비슷한 별은 중심에 뭐가 만들어져? 탄소. 질량보다 질량이 큰 별에서는 철. 그치? 철.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에서? 초신성 폭발에서. 이렇게 딱 잡아놓고 있어. 알겠지? 그리고 요 그림 잘 봐야 돼. 철, 규소, 산소, 질소. 이 순서까지도 나중에 시험 기간 외워야 된다. 그리고 탄소 있으면 얘는 태양과 비슷한 질량.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돼? 헬륨, 수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적색 거성. 자, 요렇게 돼 있어 뭐야? 초거성. 그러니까 중심에 자, 이제 그림이 많이 나오니까 문제로 그림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탄소, 자, 헬륨, 수소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뭐라 불러요?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자, 중심에 철, 그 다음에 규소, 그리고 이제 산소, 질소, 탄소, 자, 헬륨, 막 이렇게 해서 수소야. 그 우리 얘를 뭐라 불러? 이때 얘를 초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행성상 성운, 그리고 백색 외성으로 바뀌고, 맞니? 자, 얘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자, 질량이 조금 작은 건 중성자별, 그치? 질량이 더 큰 것은 블랙홀. 자, 유튜브 보면은 너 유튜브 많이 보잖아, 그치? 자, 채널 알려줄게. 보다 채널 있어. 알 거야. 보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거든. 거기에서 과학을 보다 가 있어. 다 나와. 되게 재밌어. 그래서 잠잘 때 딱 들으면 제일 좋아. 나도 계속 그래. 나도 자기 전에 딱 이거 딱 끼고, 이어폰 딱 끼고
틀고 자면은 잘 자. 잠이 잖아. 근데 되게 재밌어. 진짜 재밌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막연하게 이제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세세하게 얘기해 주거든. 그래서 얘기해 주고, 뭐 우주에 대해서, 뭐 화학이나 생명에 대해서, 뭐 이거 다양하게, 물리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해 주니까 들으면은 되게 좋아. 보다. 그리고 요즘 또 EBS에서 그 데프콘이 또 진행하는 또 하나 있더라. 자, 그것도 재밌고. 그래서, 자,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이 그림 잘 확인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하는 것은 태양을 기준으로 질량이 비슷하냐, 훨씬 더 크냐. 근데 진짜 훨씬 큰 놈 중에서 조금 작은 놈은 중성자별, 질량이 더 큰 놈은 블랙홀. 자,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별이 만들어지고요. 진화되는데, 자, 그래서 태양과 마지막 모습이야. 마지막 모습. 아유, 안쓰러워라. 마지막 모습이래. 이제 볼 수도 없잖아. 얘네들 연령이 몇십억 년인데 우리는 기껏해야 요즘 100세 시대잖아. 응? 너희는 이제 100살 이상까지 살 거 아니야. 자, 과학기술이 그래도 이게 무서운 게, 뭐야, 이제 그 노화 유전자 있지. 그걸 억제하고 다시 되돌리는 유전자를 막 찾아내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너희가 한 20대, 30대 되면 그 얼굴 그대로 평생 살 수 있을 거야. 왜 싫어? 아니야, 난 그러고 싶은데. 자,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마지막 목숨은 제 중심에 백색 외성이고 주변에 이제 성운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고. 자, 질량이 매우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성운, 그쵸, 바깥쪽으로 이제 성운으로 날아가겠지. 뻥 터졌으니까. 그래서 지구에 금 있는 것도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그치? 거기에서 생긴 성운에서부터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거, 지구에 금이 있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자, 그 중심에는 중성자 별이 있고요. 그리고 질량이 더 크면 어떻게 돼?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블랙홀. 그래서 블랙홀.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상상도 못할 만큼 크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점만한 블랙홀이 우리 태양에 있으면, 우리 지구 주위에 있으면 태양계가 다 없어져.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소의 순환은 결국 뭐냐?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별은 다시 초신성 폭발이라든가, 자, 백색 외성의 형태에서 다시 성운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별들이 또 만들어지겠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 반복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계속 중심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 조성이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그래서 성간 물질은 초창기 우주 발가는 빅뱅 초기에는, 자, 수소하고 헬륨만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원소의 비율이 증가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니까. 그런데 하나 알아듣고, 자, 무거운 원소의 비율은 증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요 과정에서 바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그래도 3대1로 유지가 돼.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의 전체 질량의 크기는 줄어들겠죠. 무거운 원소가 생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량비는 3대1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